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면 들리시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동그라미. 들리세요? 오늘 첫 번째 회기, 올해 첫 번째 회기 1프로를 진행할 건데요. 저는 앞에 1교시 화상 수업 심혈관 질환 관리 방법 진행하기 맡은 표은주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걸 써봐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은 힐링 프로그램 두 가지 회기차를 진행할 건데, 하나는 화상 수업에서 심혈관 질환 관리 방법으로 진행할 거고, 2교시에는 힐링 키트, 먹을법 받침대 이번에 키트 제공해드린 거 같이 진행해드릴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진행할 거는 심혈관 질환 관리법이에요. 요새 겨울철이니까 조금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원래 심혈관 질환 자체가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진짜 겨울에 더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관리법으로 준비를 했고요. 목차로는 심혈관 질환이랑 어떤 게 있는지 원인이나 그다음에 왜 위험한지 위험성 같은 걸 준비했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협심증이랑 심근경색 중요하거든요. 이거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심혈관 치료에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심혈관 질환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혈관 질환이라는 먼저 보시면 심장이랑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우리 많이 아시는 고혈압도 심혈관 질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관상동맥 질환이랑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아시는 협심증이랑 그다음에 심근경색을 통틀어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보통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런 질환 같은 게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심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률이 좀 많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사망률 1위고 국내에서는 2, 3위 다투고 있는 위험한 질환이에요. 국내에서 사망률 1위는 암이 좀 사망률 1위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위험한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잖아요. 요즘에 좀 서구화된 식생활이 또 많아가지고, 그래서 비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심장병이나 동맥경화들 노출 많이 돼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오게 되고 돌연사의 주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중요한 질환이 됐죠. 다음으로는 이 원인을 알아볼 건데요. 원인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활습관이랑 선행질환, 이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족상경화증을 따로 빼는 이유는 더 중요해서 빼놓은 거예요.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들 아시다시피 기름진 식습관 위험하겠죠. 그리고 운동 부족, 비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흡연이나 음주 많이 안 좋겠죠. 그리고 선행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만성질환들, 성인병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리고 당뇨, 그리고 비만, 이렇게 해서 이런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혈관벽에 이제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게 되면서 지방질이 쌓이게 돼서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서 흔히들 많이 아시는 동맥경화 많이 아시죠? 동맥경화가 죽상경화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혈관벽에 보시면은 여기 기름이 많이 껴있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서는 이런 죽상경화증이랑 혈전이라고 해서 피딱지라고 보통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 혈관에 기름이나 나쁜 그런 물질들이 쌓여서 혈전을 만들게 되는데, 죽상경화증이 혈전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꼭 겨울에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겨울에 훨씬 더 심혈관 질환이 많이 위험해요. 특히 요즘 겨울 아침이 많이 춥죠. 추울 때 많이 위험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허혈성 심장질환 월별 사망자 수표인데, 보시면은 1월에서 3월, 그리고 11월, 10월 보시면은 많이 높죠. 이렇게 겨울에 사망자 수가 정말 많이 높고 있어요. 이게 찬 공기에 사람이 노출되다 보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움츠러듯이 혈관도 많이 수축되게 돼요.
그래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아주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것,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또 그 콜레스테롤 농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염증 수치가 많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요즘 코로나도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조금 더 겨울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요. 보시면 요즘에 코로나 많이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코로나19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특히 취약해요. 그래서 뭐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 앓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사망률이 10배 이상이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환자에서 중증폐렴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중증폐렴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부정맥 같은 이런 질환이 있던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후에 심장질환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즘 코로나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해서 많이 위험하겠죠. 지금 알아둬야 될 심혈관 질환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많이들 아시는 심근경색, 우리 심장마비라고 많이 해요. 심근경색이랑 협심증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보시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심혈관 질환 중에서 제일 위험한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 더 위험한 이유가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갑작스러운 경우는 돌연사의 20% 미만이어서 신호는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주의 깊게 관찰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고 증상이 다른 질환들이랑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체한 느낌이 든다거나 갑자기 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질환들이랑 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오늘따라 좀 가슴이 좀 답답하네. 내가 좀 체했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다가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겠죠.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보시면은 지금 유병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요즘에 성인병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심혈관 질환 유병자 수가 정말 많이 증가하는 영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더 위험하고 더욱더 잘 보여야겠죠. 보시면은 처음으로는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가슴 통증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앓고 있다고 보통 하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가슴 통증인데 가슴 통증도 그냥 내가 좀 가슴이 아프다 정도가 아니고 숨도 막힐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짓누르는 느낌이나 쥐어짜는 느낌이 많이 들게 돼요.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게 여기 어깨나 목이나 이렇게 팔 이런 식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방사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증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질환들이랑 좀 구분하기 힘들게 토할 것 같은 느낌, 피곤함, 숨이 찬 느낌, 땀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운 느낌, 복통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조금 다른 질환들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고 내가 협심증이 맞나? 내가 이렇게 응급질환이 맞나?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일 특별하게 큰 특징은 이 가슴 통증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심한 것. 이것 때문에 많이들 병원 찾고 하시거든요. 보시면은 두 번째로는 심근경색이에요. 우리들 많이들 말하는 심장마비로 많이 돌아가신다 하시는데 그거에 심근경색이 보통 많이 하거든요. 심근경색은 아까 협심증하고 다르게 아예 이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심장에 있는 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아예 막혀서 갑작스럽게 막혀가지고 나타나는 질환이고
심장의 큰 관상 동맥이 몇 가지가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심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엔 심장마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근육과 조직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50%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에서 10% 이상이 높고 재발률도 많이 높아요. 이것도 협심증하고 많이 큰 차이가 크진 않는데 가장 큰 차이는 가슴 통증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통증이 10분 이상 길게 지속되는 양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랑 턱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왼쪽 어깨, 팔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다 이렇게 퍼지는 형태의 방사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협심증하고 다른 점은 10분 이상 지속되는 점. 가슴 통증이 크고요. 그리고 체한 듯한 느낌. 이게 아주 가슴 통증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체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고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다 보니까 호흡 곤란 그리고 좀 죽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많이 들게 돼요. 그렇고 그 안색이 상백해지면서 식은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 혈관이 많이 막히기보다는 실신하게 돼서 결국에 사망을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으로는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요거는 보통 많이들 NPG라고 많이 불러요. 협심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거를 응급약물로서 가지고 계시는데요. 병원에서 내가 협심증이 있다고 하시면 보통은 니트로글리세린 약물 많이 처방을 해주세요. 보시면 흉통이 있을 때 응급으로 복용을 했을 때 흉통이 나아지는 그런 약물이고 요거는 여기 보시면 혀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혀 밑에 넣어서 녹여서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씹거나 부수면 절대 안 되고 혀 밑에 서서히 녹여가지고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이게 보통은 속효성 약물이라고 해서 빨리 증상이 완화되게 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5분 이내에 통증이 보통 완화되게 돼요. 혹시나 만약에 복용해도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로 하나 더 복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바로 심근경색 위험이 있어서 119 이용해서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그렇고 요거는 약물도 보관법이 좀 까다로운 약물이어서 차광이라고 해서 병에 들어있는데 아니면 봉투가 되어 있는데 빛을 받으면 안 돼가지고 빛을 받으면 안 돼서 그런 그 까만색 봉투나 까만색 병원에 넣어놓게 많이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렇고 이거 말고도 항협심증 약제나 아니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우리 많이 아시는 아스피린 있죠. 그리고 와파린 이런 것도 많이 복용하시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우리 많이들 드시는 콜레스테롤 약물이에요. 이런 것도 그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많이 복용들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약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 항응고제, 아스피린 이런 거 복용하다 보면은 이게 피를 조금 붓지 않게 해주도록 한 약물이다 보니까 출혈이 많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의사랑 상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는. 보시면은 이제 약물요법 말고도 시술요법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들 아시는 그 주변에서 많이 하시죠. 스텐트 시술이라고 해서 우리 심장으로 카테터라는 긴 관을 넣어서 그 심장에 있는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막힌 혈관을 조금 넓혀주거나.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비트동맥 어려운 말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큰 동맥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주사관을 넣어가지고 진행하기도 하고 요골동맥이라고 해서 여기 조금 손목에 있는 요거를 넣어서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텐트 같은 걸 많이 뭐 2개 넣었다, 3개 넣었다 많이 말하시는데 그렇게 이 좁아진 것을 뚫어주는 역할, 스텐트 같은 걸 삽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뚫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요즘엔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가상동물 우회 수술이라고 해서 캐비지라고 많이 불러요. 병원에 가시면 캐비지 많이 하거든요. 이런 캐비지 수술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수술은 많이 막혀 있는 분들 가슴을 열어서 많이 진행하는 층부외과적 수술이에요. 그래서 뭐 동맥이나 정맥들 다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상동맥 우회 수술.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운동, 그다음에 질환 관리하자 이런 거예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에 춥긴 하지만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잖아요.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이라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질환 관리라고 해서 우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많이 높이기 때문에 꼭 관리하고 약을 드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한데 많이 안 좋은 금연중주, 비만이 위험하니까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는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많이 중요한데 우리 싱겁게 먹는 것, 짜게 먹으면 우리 혈압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싱겁게 먹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 적게, 지방질, 지방 많이 적게 먹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섬유소나 조금 야채 같은 거 많이 섭취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추운 날에는 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많다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춥고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외출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운 날 아침에는 심혈관 질환 걸릴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병원으로 실려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에는 꼭 외출을 피하는 거, 그리고 따뜻하게 입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응급실을 꼭 방문해 주셔야 돼요. 조금 내가 그냥 넘기고 싶다 해서 넘기는 것보다 가슴 통증이 꼭 있으면 응급실을 방문해 주셔야 돼요. 꼭.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추운 날 외출 피하시는 거. 두 번째, 가슴 통증이 있다. 목이나 턱이나 팔로 좀 퍼지는 것 같다.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된다. 그럴 경우에 꼭 응급실로 119 불러서 가세요. 뭐 택시 타고 가지 마시고 꼭 119 불러셔야 돼요. 이게 혹시나 중간에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꼭 119를 부르셔서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